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합시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1대1 공개 토론 제의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하고 만나서 한판 뜨자.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뜰 일을 떠야지. 무슨 뭐 싸움판 전 싸움판 그렇게 안 좋아해요. 예. 나라의 국정을 우리가 예. 운영한다고 그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국민과 국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네. 무슨 한판 뜨자 요참에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자 그 물이 탕륜주도 모르고 예. 그런 자세로 정치 공세 자기 탄압받은 거 네. 저희 저 KBS 했거든요. 의료진단 네. 1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그 1부에 뭐 내용이 있나 한번 들어봤더니 없어요. 예, 정작 판결문 안 읽었어요. 전 장담합니다. 한동훈 예. 전 장관 판결문 안 읽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예. 그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예. 제가 그래서 20시간 됐네요. 페이스북 올린지 예. 거기에 예. 이 뭐라고 1차 수사, 2차 수사의 차이점. 예. 택지 개발 확정 이익은 1,128억이라고 판결문이 확정했다. 예. 최종은 그 2배 정도의 손해가 났을 것이다라고 판사가 얘기했고 예. 아파트 분양 사업은 성남 도계공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 이것은 그에 따른 수익은 성남시 손해가 아니다. 예. 또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 재산에 2,070억 원어치나 법원이 보전 조치를 해놨다. 보존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쓰는데 보존이 아니고 보전. 네.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법상의 추징은 예. 임의적인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서 예.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안 했잖아요. 일부 이제 김만배 428억만 했고 그다음에 검찰 추징 주장의 근거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왜 무죄가 났고 왜 면소가 됐는지 네. 요 사항 하나 둘 셋 되게 많으세요, 넷, 쟁점이? 다섯 여섯 이 6가지에 대해서 예. 성실한 답변. 예. 그럼 판결문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길어요. 700페이지가 넘고 예. 판결문 읽기에는 예. 이미 정치에 너무 나쁜 쪽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요. 예, 예. 저같이 사선 의원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지만 네. 건이 되면 네. 열심히 공부하고 예. 읽습니다. 진중하게. 예, 그런 자세가 아니면 어. 뭐 깐죽이니 뭐 개소리 이렇게 썼죠. 여기서는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거 개 XX 오늘도 그랬고 예. 깐 X 예. 뭐 또 그렇게 안 하셔도 예, 됩니다. 쪼- 속 시원하게 하세요. 예. 또 뭐 쪼다 네. 여기서는 다 해도 해도 되죠. 됩니다. 유튜브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공격해야 되는 거 보니까 그 태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수준 미달이에요. 창피해서 못 해요. 창피해서. 예. 예. 한동훈 만나고 뻔합니다. 싶어도 도대체가 창피해서 만나줄 예. 수가 없다. 매칭이 A, B 이렇게 나가야 예. 되는데 A를 예. 얘기하면 예. A를 물은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거 묻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격떨어져서 같이 앉을 수가 없다.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 선배 박범계 전 장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거 아마 안 볼 거예요. 안 봐요? 장윤생 기자의 속성을 아니까. 저 그 예. 열심히 보고 예. 모니터 해가지고 예.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수행 보좌하는 사람들 받아. 아 이거 안 봐요? 내 욕하디? 오. 예, 뭐 욕해요 그러면. 그럼 고발해. 그렇게 될 내 테니까. 욕하디 고발해 예, 이런 고발해. 거예요. 예, 그럼. 아 그건 좀 그러네. 아 그런데 일단 공부하세요. 한동훈 장관 공부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예, 볼 공부하시고 오시면 한번 만나줄 용의가 있다. 예, 학습되지 않은 가운데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라. 이렇게 일침 딱 네, 맞습니다.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 틀렸다 한동훈 장관 주장 여기에 좀 긁힌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분석들이 그렇게 읽히십니까? 실제로 과거에 법무부에서 겪은 한동훈 장관이 성정이 법무부 때는 뭐 상대가 안 안 되니까 되니까. 거기는 법무부 때는 연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이 그건 큰 죄를 상대가 안 지었네. 되고요. 예. 예, 상대가 안 되고 어떻게 하다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 예. 뭐 그 김태훈 현 남부지검장 예. 이 사람들이 1차 수사팀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 갖다가 벼락 출세, 박범계 만나서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다. 제가 법무부 가니까 그 당시 검찰과장이 김태훈이에요. 그래서 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나간다는 게 이제 검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데로, 보직으로 예, 다른 가겠다. 보직으로 법무부를 나가야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 그대로. 그래서 김태훈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좌천됐죠. 이 사람들 보고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추미애 네. 박범계 만나가지고 예.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된 구자연 예.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뭐예요? 출세도 아니고 그냥 일확천금을 얻었다가 지금 다 예. 자기가 까먹은.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제대로 잡아놓던지 음. 아니면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충성하는 척해가지고 내란만은 하지 못하게 했던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지네들 그 영화 예. 일확천금을 계속 유지할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국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그쪽 그쵸. 입장에서 볼 때 예. 오죽했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끌고 오라고.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하고 제가 그 사람 입을 열게 한 사람인데 예. 그 얘기 오죽했으면 그 얘기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지금 저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 올커니 예. 그래가지고 검사들 준동시켜가지고 지금 그 원래 수장 아니에요. 네. 검찰주의자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서 대표까지 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공동 정권 한다고 예.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한덕수하고 한덕훈 사태. 그거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에. 예. 예, 이것도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1차 수사가 있었고 2차 수사가 있었는데 네. 이번 판결은 예. 1차. 1차 수사의 결론에 예. 부합하는 판결이다. 결국 1차 수사팀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소위 벼락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법원도. 예. 그러면 이거 깨진 거예요. 2차 예. 수사. 예. 그리고 2차 수사에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지금 우리가 2차 수사팀과 공소유지 대장동 사건의 소위 허위 진술 조작에 의한 조작 수사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제 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욱이 먼저 그 예. 증언을 그렇죠. 했어요. 물론이죠. 법정에서. 남욱의 증언 전에 예. 우리가 기소할 때부터 예. 아니죠 공소장 변경해서 2차 수사팀이 할 때부터 네. 얘기를 사실은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남욱이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최근에. 이번 재판부가 아니고 지금 그 내란 재판부에서 한덕수를 마구마구 혼을 내주고 있는. 네. 그래서 이진관. 이진관이라는 예, 판사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 그 재판부에서 남욱이 예.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서 했다는 이유는 재판장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내 얘기 아니나 들어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예. 얘기를 배를 갈라서 예. 장기를 끄집어내거나 환부를 도려낸다 이런 얘기를 정일권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우면요 옛날에 정일권 국회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예, 정일권.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을 남욱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너 그렇게 회유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냐? 그 검사가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일권 부장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재판장이 안 물어요. 지규현 같으면 안 아 변호사님들 이렇게 때를 쓰는데 그 재판 기일을 잡아줄까요? 너무 그냥 표정이 아유 너무 화가 나셨다. 네, 너무 그러셨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네. 하나 잡아줄까 말까 그래요. 하나 잡아줄게요. 이러는 네. 거지. 자, 우리 변호사님들. 네, 우리 변호사님이에요. 네. 예. 다 전 국민이 흉내낼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는. 우리 네. 최신을 지킵시다. 아, 네. 그래, 점잖게 하겠습니다.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예. 왜냐하면 묻는 것 자체가 재판장의 심증, 마음속의 어떤 판단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예, 예. 이진관 재판장 물었습니다. 그 네. 부장이 그 누구냐? 검사가 누구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일권 부장. 처음엔 얘기를 안 했죠, 남욱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에 그러면 써내라. 예. 내가 자세히 읽겠다. 예.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고 조작되는 흐름의 결정적인 사람이 유동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유동규가 소위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소위 2차 수사팀 어미준 강백신이라는 이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모종의 밀실 회동이 있었다는 지금 예.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3년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실. 취지에 예. 그래가지고 진술을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그 유동규도 회유된 거다라고 이 남욱의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아 그랬습니까? 뭐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표정도 안 지면서 원래 재판장들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미동도 안 해요. 이게 99%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아까 정일권 부장 물어봤죠? 네. 그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회유 뭐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미팅이 있었고 밀실 회동이 있었고 회유를 했다면 그게 왜 조서에 남겨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쳐도 되죠? 예, 쳐도 됩니다. 예, 바로 예, 그겁니다. 예.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면 조서에 남겼어야죠. 검찰이. 남겼어야죠. 예. 이것이 그래도 요즘 형사 재판하는 판사들이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진관이 재판장이 그중에 최고죠. 그런데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만 그런 게 아니다. 이번에 대장동 판결을 한 형사 22부의 재판장도 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네. 공판 중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판결문에 예. 의심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네. 1차 수사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할 때 1차 수사팀입니다. 아까 네. 김태훈, 정용환 이런 사람들이 수사 라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2차 수사팀이 만들어져요. 예. 그 2차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이 엄희준. 쿠팡 사건에 소위 예. 수사 외압. 임금 체불. 체불된 거 수사 외압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이 조작이잖아요. 임금 체불이 아니라 예, 퇴직금. 네. 네. 퇴직금도 임금의 결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긴 합니다. 네. 네. 많이 임금과 퇴직금 구분한다는 걸 굉장히 근로기준법 왜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맞아요. 예. 퇴직금이에요. 네.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것을 무마했다는 네. 거. 무마했다는 건 사건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 부장검사가 울면서 국회에서 증언했잖아요. 네. 조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작의 경험, 조작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 판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 전과잖아요. 전과 예. 중에 예. 동종 전과 동종 하나 있죠. 네. 자, 엄희준 강백신에 의해서 2차 수사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규의 진술 변경이 있었는데 네. 유동규뿐만 아니라 유동규만큼 중요한 사람이 김만배, 네. 그다음에 정영학, 예. 남욱, 정영학, 예. 정민용 변호사 이 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실형 나왔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김만배 중요하죠. 네. 김만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네. 남욱이 아까 말씀했죠. 정영학 얘기했죠. 네. 정민용 얘기했죠. 예. 이 세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1차 수사팀 조사 결과를 못 믿고 네. 다시 봐서 당연히 예. 그 프레임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에 맞춘 조사를 다시 받아요. 그렇죠. 그죠? 2차 때. 2차 때 예. 피신 조사를 다시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참고인 예. 진술 조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들을 왕창 불러가지고 네. 이미 증언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다시 받습니다. 네. 이번에 재판을 한 형사 22부 재판장이 판결에다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다시 진술 조서를 받은 것은 내가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겠다. 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못 믿겠다. 네. 검사들이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1차 수사팀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증언했던 얘기를 똑같이 불러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몰아가지고 부르는 것은 난 못 믿겠다. 거기다가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냐. 예. 이 증인들의 증언을 바꿀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 와. 이거는 네.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2차 수사팀의 새로운 조사, 네. 그 이해충돌 방지법 예, 위반 예. 그리고 뭐 특경가법에서 완전히 이재명, 배임. 정진상, 김용 등을 주범으로 놓고서 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했던 새로운 조사, 예. 새로운 2차 수사팀의 결과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전부 다 탄핵해 버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재판부 예. 이진관 부장이 하는 재판과 이번 22부 재판 예. 판결의 결과를 예. 그 써 있는 것을 합쳐놓고 보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허위 조작 진술에 의한 이재명 죽이기 수사였다라는 결론을 얻게 추론할 되는 수 있게 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너무 명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진관 부장 못지않게 조영우 부장도 기억을 해서 예, 제가 평가해야 되나요? 성함을 네. 평가할 만합니다.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원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합의 재판부는 16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22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부입니다. 아 그래요? 역대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재판? 중요 사건들이 네, 다 일로 가요. 상당수 일이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왜 내란 재판 같은 게 일로 안 갔을까요? 거기까지 또 가지 말고. 일로 그건 가야 되는 거 이미 아니에요? 많은 데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지규현 판사. 굉장히 교묘한 예. 배당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추론이 너무 가능하죠.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열- 식품 부정 사건을 경제 식품 부정 무슨 복지 이런 거를 주요 사건으로 다루는 지규현 판사가 내란 같은 사건을 맡는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예. 법리적으로 주종 이런 예.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내란죄의 주범이에요, 주범이죠. 아니에요? 주범이죠. 예. 한덕수가 내란죄의 주범이냐, 방주범이냐, 예. 종범이냐, 종범. 주종, 예. 종범이냐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내란 특검이 다 잘했는데 예. 한덕수를 종범 그냥 부역한 거다라는 예. 정도로 종범으로 방조범으로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진관 부장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내란 내란 방조입니까? 방조야. 이게 예. 주요임무 종사자지. 종사자지. 예. 공장 변경하세요. 그렇죠. 공장 변경했잖아요. 변경했죠. 내일 모레면 이제 가요. 예. 예, 간다는 말 아시죠? 네. 예, 그런데 그렇듯이 주와 종이 갈리는 건데 세상에 김용현을 윤석열과 놓고 보면 내란죄의 주범입니까? 종범입니까? 윤석열과 관계에서는. 예. 윤석열과 종입니다. 관계는 종이죠. 예. 그 종범되는 김용현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긴 예, 하지만 예. 그 사건을 먼저 배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적시 재판 지정부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공정한 것처럼 일반 재판으로 해제해버리고 예. 그리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렸는데 식품부로 갔어요. 예. 거기에 그 이번에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장들을 불러가지고 협의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무슨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법 기술이 들어갔다. 예, 경제, 식품, 그 다음에 보건재판부예요. 보건, 예, 식품 여기에 보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된 김용현 사건을 먼저 보내놓고 예. 본질 중에 본질이고 주범 중에 주범인 윤석열. 내란 윤석열 주범 사건을 갖다 여기다가 붙이고. 이거는 돌리지 않고 예. 갖다가 그냥 붙이버리- 붙인 겁니다. 예. 말이 기가 안 막힌 된 기술이 거죠. 들어간.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한덕수 뭐 예. 기타 등등등등등은 뺑뺑이 돌려서 갔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기술을 부릴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이 기술을 부리는 예. 사람들은 뭐 아시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예. 우리는 아무튼 현재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의심하는 사람이 예. 있죠. 그 예. 법기술자에 대해서 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기현 부장판사, 지기현 재판장이 대법원 네. 연구관이라고 했어요. 우리 법관을 놓고 보면 네. 가장 꽃이라고 할 때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입니다. 예. 네.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기현 판사가 6년을 했어요. 남들은 보통 3년도 다 못합니다. 예. 뭐 대부분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 하기는. 예. 그런데 그 재판연구관을 할 때에 소위 조희대 대법관이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연구관은 공동조 전속조가 있는데 예. 그 공동조였냐 전속조였냐 혹시 조희대 대법관의 전속조는 아니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비밀 중에 상급 비밀이다. 안 가르쳐 줍니다. 예.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전속조. 전속일 수도 있고 공동조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데려다가 써요? 주로 자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눈여겨 봤을 가능성이 네. 높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딱 형사 네. 합의부 네. 재판장 아까 16개 중에 갖다 놓은 거다라고 예. 생각하면 어떤 의심의 개연성들이 그렇습니다. 맞춰지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열쇠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지규현 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다 이제 중앙지법 영장전담부 이 판사들 문제까지 분 세트로 중에 해서 네 사람 중에 세 세 명이 사람이 이제 수원 브라더스라는 수원 3인방. 좋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부장 판사를 처음에 달 때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달지 않고 지방으로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네. 부장판사를 답니다. 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영광의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지방을 거쳐서 네. 수도권으로 올라왔다가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된다 또는 영장 전담이 된다라는 자원의 대상은 네. 서울중앙지법 옆에 소위 이 동서남북 예. 의정부, 수원, 인천 이 수도권 법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영장 전담으로 간다. 예. 는 거는 발탁 중에 발탁입니다. 그죠? 원래 3명에다가 4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그 4명 중에 3명이 수원지법에서 영장 전담으로 갔다. 네. 수원지법이 어떤 곳이냐? 수원지검에서 주로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들을 많이 그렇죠. 했다는 거 아시죠? 예. 성남지청 그럼요. 수원지법입니다. 예. 수원지검입니다. 유명합니다. 예. 예. 강백신이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동 사건 반부패 3부장을 하다가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수원으로 갔잖아요. 수원에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가가지고 뭘 한 줄 알아요? 성남 FC 사건을 합니다. 예. 그 재판을 누가 하냐? 수원지법에서 합니다. 예. 수원지법의 그 1심 재판장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기억날 겁니다. 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니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도 자기는 남아서 기억나시죠? 그 대장 저기 예. 대북송금 사건 내가 예, 기억나시죠? 예. 예, 도장 찍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남았던 판사예요. 예, 그 수원지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수원 고법에 가 있어요.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판결을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 지금, 얘기를 예. 네 하시죠. 예. 제가 하시죠. 54분인데 대장동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더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단 예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 그 CBS 갔다가 여기 오는데 현수막을 2개를 봤습니다. 그 오는 길에 길에 목동에서 여의도 오시는 예. 길에 뭐 7,880억 어, 무슨 손해 예, 예. 뭐 그랬잖아요. 예, 예. 한동훈 씨 얘기했잖아요. 예. 무슨 뭐 재벌됐다고 예 생날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날조다. 예. 예. 자, 이 1심 재판부가 볼 때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아까 1차 수사팀하고 결론이 같다고 그랬죠. 네. 그럼 2대 1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항소의 포기의 근거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 1심 판결에 대장동 사건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 하나. 네. 그 택지를 개발 분양해서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져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 네. 큰 두 축이 있어요. 예. 근데 성남 도계공 유동규가 본부장으로 있는 성남 도계공은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는 관심이 처음부터 없었다. 성남에 목표가 때. 아니었다. 예. 오로지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데에만 관심이 예. 있었다. 예. 따라서 아파트 분양 수익은 여기서 손해가 있다 없다를 단정할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빼야 된다라는 것이 확고한 이번 대장동 판결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7,880억 중에 한 4천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4,800억 원, 네. 억 원에서 이것이 택지 개발에 따른 수익인데 네. 그 4,800억 원 중에서 이 재판부가 볼 때의 범죄 성립 시기는 네. 사업 협약을 해서 소위 화천 대유를 사업 시행자로 결정한 그 시점, 네. 그 시점이 배임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확정된 손해는 얼마냐? 1,128억일 뿐이다. 네. 1,128억. 예. 나머지 과연 택지를 분양해서 얼마를 벌 건지는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손해액을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결 내용이고 이유 중에 성남 도계공이 그 택지 분양에 따른 받은 돈은 1,800억 원쯤 됩니다. 1,882억입니다. 정확하게. 아, 1,882억. 예. 그 1,882억이 한 2배가량을 좀 넘거나 낮거나 할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성남시 성남 도계공의 손해 액수일 것이다. 그럼 한 네. 최대 3,600억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얘기하고 한동훈이 얘기하는 7,880원은 생 거짓말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리고 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소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무죄 났고 면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해서 서판교 터널이 무슨
직무상 비밀이야. 그거는 지도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미. 예. 그건 직무상 비밀이 아니야. 예.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 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결국 무죄 면소가 됨으로써 소위 얘네들이 말하는 이 2차 수사팀과 한동훈 씨가 얘기하는 7,880억의 근거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예. 7,880억이라도 그래도 얘기를 하려면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네. 아파트 분양 수익은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오로지 택지 개발 그거는 예. 노른자 땅이니까 예. 개발하면 무조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파트는 이거 뛸지 떨어질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뛰면 얼마를 뛰는지 알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니네들 손해라고 성남시의 손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네. 라는 게 이번 판결문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택지 분양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총 이익이 한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인데 다만 아까 배임죄가 성립하는 우선 협상 사업 협약 체결일 예. 체결일 성남이들을 소위 예. 화천대유를 예. 사업 시행자로 정한 그 시점으로 놓고 볼 때 확정된 손해액은 1,128억 원이지만 예. 나중에 성남 도계공이 받은 총 돈은 1,882억 원이니까 그 돈의 2배쯤 네. 한 3,600억 정도가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네. 그런데 지금 1,882억 원은 이미 성남도계공이 받아놨고 네. 나머지는 2,070억 원은 보전 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놨으니 민사소송을 해서 네. 그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소위 택지 분양 이익 중에 그 법원의 판단,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보존해 있는 그 재산에다가 집행해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판결문을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전 읽을 수가 대한민국의 없어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문 이 700여 쪽 예. 한 3번 봤습니다. 삼회독. 예, 삼회독 완전 분석. 일타 강사. 아니 뭐 그렇게 대장동 공치사하려고 판결문 그런 게 아니라 일타 강사. 아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이런 거예요. 거리에 그런 플랜카드가 막 붙어 거짓말이라는 있으면 겁니다. 그 700쪽짜리 판결문을 평범한 시민들이 읽어볼 수도 없고 거리에 지나가면서 보는 그 플랜카드만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사건을 다투게 놔뒀으면 저 7,8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해서 그걸 세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저걸 왜 검사들이 항소한다는 걸 못하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은 하게 하죠.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플래카드, 거짓말이라는 그렇습니다. 선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못 하도록 하려면 플랜카드를 못 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별건으로 논의해야 되고. 별건으로 논의해야 되고 그쪽으로 예. 빠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개념으로 소위 이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대의 숫자 개념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법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검찰은 7,800원대 해놓고 또 하나 네. 그중에 소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한 70%쯤 될 거다라고 예, 예. 계산해가지고 그 7,880억 원에서 한 4,800억 원 정도를 손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7,880억 대 4,880억 대 70% 지분율.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 이번에 70% 어디에 증거가 있는데 어디에 증거 없어. 그러니까 70%라는 판사가 인정한 금액은 모두 473억. 잠깐 예. 거기서 그 얘기가 왜냐면 나오면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예. 너무 길어가지고. 예, 7,880억 원대 예. 70% 그런 증거 없어. 한 50%대? 예. 50%대. 근데 예. 검사가 얘기하는 70%대의 4,880원 택도 없는 얘기야. 예. 두 번째 아파트 분양 수익은 처음부터 니들이 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손해가 아니야. 네. 그다음에 택지 개발 수익 예. 그것은 총 한 3,600억대. 즉 예. 도계공이 이미 받은 돈 1,800원의 한 2배쯤 대량 될 것이다. 네. 그런데 1,880억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2,070억은 이미 보전 처분을 해놨다. 민사소송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가지고 이기면 그 2,080억 내에 집행하면 손해가 전부가 보전이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예. 합니다. 저희가 482억 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473억 원.
그 저희가 요 사건을 예. 지금 그 거의 날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매일 이 사건을 그렇습니까? 다루는데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나오시는 예. 분들마다. 예, 예, 그래서 애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그 복잡해가지고 예, 예, 예. 헷갈리실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예. 7,886억, 70% 4,895억. 네. 그다음에 1,882억, 예. 1,128억 이 네 가지 숫자의 개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판사는 손해는 김기표 의원은 다 틀렸네 그러면 이 숫자가. 이건 제가 적어온 겁니다. 손해는 예. 정확하게 예. 1,128억 원이 1128억. 배임죄 성립 당시의 손해다. 예. 손해다. 근데 성남 도경이 1,882억 원을 확보했다. 네. 이 1,882억 원의 2배쯤 되는 3,600여 원 정도가 최종적인 손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네. 민사소송으로 그 2배 되는 3,600억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이기면 네. 3,600억 원 그러니까 1,882억 원의 2배쯤 되니까 지금 2,070억 원이 보존돼 있으니까 네. 그것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그 댓글 차원에서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10,000분이 넘는 분, 11,000분이 넘는 반복해서 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7,886억, 4,895억, 그 다음에 3,600억 원, 예. 그 다음에 1,882억, 예. 그 다음에 1,182억, 예. 그 다음에 482억 예. 얘기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하고 한동훈 대표도 학습하고 나오시고 저희 주제편이자 애청자분들도 학습하고 한결은 읽은 만나야 될 것 사람이 같습니다. 이 정도 30분이 걸려서 설명을 했는데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맞아요. 읽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고 토론하자. 네. 그 얘기는 정치적 선동,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 주, 2주 넘어가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다 아세요. 예, 다 아시고 큰 틀에서 보면 이 남욱의 증언으로 인해서 확인된 조작, 허위 조작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이 해야 되는 성찰적 자세인 것이지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항소 포기했어 줄 해서 성명 발표하고 예 그리고 가서 그 노만석 땡 나가라고 압박하고 그리고 끝내 이제 그만둬 버리고 이런 식의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냐.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맞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은 대충 알겠어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도 드러나요. 남욱의 네. 진술로 자기뿐만 아니라 유동규 그리고 누굽니까 정영학 다 회유 당했다. 정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엑셀 조작한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 조작. 네, 그리고 녹취록 조작은 있죠. 더 있었어요. 네, 그 봉지욱 씨가 밝혀낸 것도 네. 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다면 이 검찰 이거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국민적 공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뭐 상설특검 가지만 이 부분도 좀 상설특검을 통해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전에요. 예. 이 조작 수사. 결국 법무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구자연 서울고검장을 네. 대검 차장으로 네. 전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잖아요. 네. 구자연 대행은 제가 장관 할 때의 검찰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얘기도 했고요. 네. 1차 수사팀의 차장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법무부에서 감찰 차원의 조사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감찰. 예. 이 국정조사는 그 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예. 하지 않겠어요? 깽판. 미안합니다. 네. 예, 그런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서 잘 예. 말씀 못해서 제가 대신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깽판.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설특검인데요. 예. 상설특검 전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법무부의 소위 진상에 대한 감찰입니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정확하게 이번 판결이 갈라놨습니다. 네. 아까 초두에 다뤘죠. 제일 중요한 거. 네. 2차 수사팀에 똑같은 사람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를 증거로서 배제했다는 거. 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네. 거. 이유는 증언을 번복하라고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판결문에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집중해서
감찰을 해 들어가면 예. 이 대장동 2차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의 본질, 지금 뭐 항소 포기했다고 난리치는 이 본질이 뭔가가 드러나고 거기서 모든 실마리가 다 풀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시 7분이어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1부, 2부로 나눠서 한 번 네. 더 모시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네, 안 오신다 하시지 마시고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미안해요, 듣겠습니다. 그동안. 예, 고맙습니다. 예, 진짜 자주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